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새벽 5시 20분쯤에 캡처를 했는데 3대 지수가 다 빠지고 있었고요. 낙폭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이 1% 초반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낙폭을 많이 회복한 게 나스닥이 1.8% 빠지고 있는 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거의 5, 6% 가까이 빠지다가 지금 4.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장이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미국 증시 시황을 알려드릴 때는 채권 금리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미국 10년 채권 금리가 무려 5.3%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48%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주식의 매력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주식에 있는 자금이 채권으로 이동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채권 금리 흐름을 보면 서서히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급등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더구나 요즘에 증시 거품론이 확산이 되면서 더더욱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증시에서 빠진 돈이 전부 다 채권으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죠. 현금화 시켜서 달러로 보유를 할 수도 있고 금이나 원자재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요즘 분위기를 보면 한동안 떡상했었던 나스닥 기술줄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S&P 500 맵을 보겠는데요. 전반적인 주식의 분위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이 S&P 500만 한 게 없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우량 기업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주가가 빠졌다는 건데 색이 진할수록 하락폭이 큰 겁니다. 한눈에 봐도 거의 다 빨간색이죠. 너무 시뻘개서 제가 순간 정육점이 온 줄 알고 삼겹살을 달라고 할 뻔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어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직도 눈이 완전히 안 떠지고 있거든요. 제 모니터가 커서 그런지 더더욱 진짜 정육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테슬라에도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무서워서 계좌를 열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의외로 빅테크 기업들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빠졌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4%, 아마존이 0.2%, 그리고 애플이 1.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 또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나름 꽤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구글과 페이스북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겠는데요. 이게 진짜 문제죠, 사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사실 3대 지수보다 어떻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처참하죠. 30종목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D램 빅3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5%나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폭락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5.6%, 정말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TSMC의 EUV 노광기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ASML도 거의 6%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ASML은 반도체 장비 공급사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ASML도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은 거의 다 반도체 장비 내지는 팹리스 업체, 파운드리 업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좋으면 30종목이 전부 다 상승을 하거나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를 기반으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간단하게 예측을 해보면요. 일단 미국 3대 지수 전부 다 하락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의 폭락 수준이죠. 채권금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지표가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따라서 주가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연기금 이슈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저처럼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에서 하락장을 크게 맞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마이크론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D램 빅3 업체는 동반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있죠. 삼성전자는 실적에 비해서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고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작년 3월에 거의 최저점이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2배밖에 상승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2배도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도 않는 기업들이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 오른 것을 감안을 하면 실적 좋은 삼성전자가 폭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투자 심리 위축으로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것과 연기금이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 삼성전자는 거품은커녕 지금 심각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수선한데 저희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무리한 대출이나 레버리지 투자보다는 하락에 대비해서 그래도 평소보다는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게 보고 들어왔다면 실적 좋은 삼성전자를 주가가 조금 빠진다고 해서 손절이나 매도할 이유는 사실 전혀 없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물량을 처분하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량을 유지를 하되 추가 매수를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락각이면 매도하고 나서 다시 매수하는 게 유리하지 않냐.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본인의 주관대로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단타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단타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장기 투자로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찾아보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하버드를 나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확률이 조금 더 높을 뿐이죠. 주식도 확률적으로 단타보다는 우량주 장기 투자가 성공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가급적이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나와 투자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없지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폭락장은 누군가에게는 손절,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저가 매수 기회입니다.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확신이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 폭락은 분명히 저가 분할 매수 기회입니다.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폭등장이 나올지 모르니까 홀딩을 하는 것이고요. 마냥 오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되 상황에 따라서 현금 보유량은 조금 조절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모든 판단은 스스로 내리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지 결국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장기 투자를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 폭락장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힘든 시기이지만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